나에게 사전이란 믿을만한 지식의 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유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사공영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첫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이거든요. 이 사전은 제가 영어를 정말 좋아했던 중학교 시절에 선물 받았던 사전이에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공부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들어있는 사전이잖아요. 이 사전을 선물 받았던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20년 넘게 이사를 다닐 때마다 챙겨서 이 사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곰팡이가 막 들어있어요. 네. 들고 왔는데요. 이런 사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전이 있는데요. 전자사전입니다. 전자사전이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 폰이랑은 다르죠. 이게 보기에는 전자기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종이사전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한 기기에 한 출판사의 사전밖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사전이 유행해서 저도 선물을 받기는 했는데 이 사전을 선물 받기 전에 어떤 사전을 골라야 할지 미리 서점에 가서 종이사전을 보고 그 종이사전이 수록되어 있는 전자사전을 샀습니다. 저는 아주 고심 끝에 샤프의 전자사전을 선택했고요. 이 사전을 선물 받았을 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을 잊지 않고 싶고 그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도 이사를 다니면서 사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여행을 다닐 때 제가 가끔 서점에 들르는 일이 있는데요. 서점에서 사전이 보이면 그 사전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전은 영국에서 산 한국어 사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국어 사전이랑은 다른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어, 내가 아는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뜻풀이하고 있을까? 이 사전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밌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 사전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헝가리 여행 중에 헌책 매대에서 산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전인데요. 오래된 사전의 매력은 내가 모르는 뜻, 내가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 단어는 왜 이런 뜻을 갖게 됐지? 이 단어의 어원은 뭐지? 할 때 오래된 사전을 펼쳐보면은 단어의 뜻, 그 다음에 단어의 유래 이런 변화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헝가리어는 못하는데요. 언젠가 헝가리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 사전이 가장 친근하고 또 재미있는 공부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재미로 사봤습니다. 네, 매일 이용합니다. 제 직업이 편집자잖아요. 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의 재료가 되는 단어와 문장을 항상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면 항상 사전창부터 뜹니다. 보통은 웹사전을 이용하고요. 평소에 종이사전을 이용할 일은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제가 6월에 출간할 우리말 궁합사전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사전이 또 있고 그 종이사전은 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이사전은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하는 날도 퇴근할 때는 반드시 그 사전을 챙겨서 집에 갑니다. 항상 필요한 사전이고 웹에 없으니까요. 책은 아시겠지만 영화처럼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서점에서 책을 발견하더라도 그 책을 어떤 책인지 알고 파악하냐면요. 제목을 보고 카피를 보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편집자에게는 제목을 정하는 일과 카피를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어렵거든요. 세상에 없는 제목을 지어야 하고 책을 대표하는 카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 사전을 이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전을 열면은 단어의 뜻풀이 뿐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쭉 펼쳐놓고 책 속에 있는 핵심어를 적어두고 그 단어를 겹쳐서 적어놓다 보면은 문장을 훨씬 더 재미있게 조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제목을 만들 수 있고 카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전이어서 편집자는 항상 사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유유출판사에서 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감 사전도 있고요. 우리말 어휘력 사전도 있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우리말 궁합사전도 있습니다. 이런 사전들을 저희가 관점 있는 사전이라는 시리즈로 묶어서 내고 있고요. 책의 사전,
국어사전 혼내는 책, 사전 보는 법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 저한테 가장 각별한 책은 우리말 어감사전이에요. 관점 있는 사전이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 책은 제목은 사전이지만 내내 인문 분야 단행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책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뜻풀이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책은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읽는 사전이다.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책 전에 사전 보는 법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보는 법을 만들면서 일본에서 4천만 부 넘게 팔렸다는 신메이카이 국어사전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그 책이야말로 읽는 사전의 시초였고요. 그 책에 편찬자의 관점과 생각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에 우리말 어감사전의 저자이신 안상순 선생님도 크게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읽는 사전, 관점 있는 사전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과정이 일반적인 국어사전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넘게 국어사전을 만들어 오신 국어사전 편찬의 장인이셨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제목만 사전인, 그마저도 처음 만드는 저 같은 초짜가 어쩌면 못 믿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읽는 사전이었고, 독자들이 분명히 선생님이라는 저자를 의식하면서 이 사전을 읽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과 제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그 시리즈 만들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사전 만드는 법을 추가로 만들 기획은 없냐? 그리고 만화 만드는 법을 추가로 만들 계획은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안타깝지만 그 책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사전 편집부가 있는 출판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출판사가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만드는 법의 독자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철 선생님께서 쓰신 최후의 사전 편찬자들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그 저자를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쉽고 자주 쓰는 추상 명사들부터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가령 행복, 아름다움, 사랑, 자유 같은 단어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전에서 객관적이고 명료한 뜻풀이를 얻는 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든다면 그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은 개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이 들어갈 텐데요. 개인의 관점만 담는 것은 아마도 사전 편찬자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점까지 사전에 담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변화나 그런 지점들을 보는 게 흥미롭고요. 그런 지점들을 보려면 결국은 객관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들보다 추상 명사들을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부터 검색해 보고 싶습니다. 검색이 사전을 삼켰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슬픈 말이지만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면 좋겠어요. 한 번의 검색만으로 찾기 어려운 어떤 지식을 검증된 형태로 풍부한 용례와 함께 제공하는 사전. 이런 사전 만들기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